평가본부장 안영복입니다. 저는 도전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한 한국 주요 산업의 2023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먼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10개 주요 산업의 23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최근 급변하는 무역 환경의 변화와 이의 영향에 대한 나이스 신용평가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주요 산업별 전망과 크레딧 이슈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21년 이후 반도체 등 공급망 차질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고부가 차량 판매를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영업 수익성을 시현했습니다. 22년 3분기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코로나 시절에 공급 영향을 많이 주어왔던 공급망 요인보다는 기존 대기 수요의 지속 가능성이 실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둔화 가능성과 경쟁사들의 생산 정상화에 따른 경쟁 심화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23년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실적은 22년 대비 저하될 전망입니다. 다음 철강 산업입니다. 22년 들어서 세계 경제 둔화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제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22년 5월 이후에 원자재와 철강제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철강협회도 이례적으로 지난 10월 22년 글로벌 철강 수요가 전년 대비 2% 이상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당분간 철강 산업의 비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국내 철강사들의 23년 영업 실적은 다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이 이제 줄어들고 보수적 투자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서 현금 흐름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코로나 시절에 축적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신용 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 조선산업입니다. 글로벌 조선업은 21년에는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크게 증가하였고 22년에는 유럽의 LNG 수요가 증가하고 카타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LNG선의 발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LNG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조선사들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는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년 9월 말 기준 연간 매출액의 4배에서 7배 수준의 많은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는 21년 이후에 후판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총담금 적립으로 낮은 수익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후판 가격이 22년 4월 이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1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조선가를 반영한 수주 물량이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23년은 22년 대비 실적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음 정유업입니다. 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천연가스와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정제 마진 또한 러시아 제재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디젤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고 이는 국내 정유사 수익성 제고에 상당폭 기여했습니다. 22년 하반기 이후 높은 에너지 가격과 긴축에 따른 수요 둔화로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탈탄소 추세에 따라서 글로벌 정제 설비 투자 또한 상당폭 감소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타이트한 석유 제품 수급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배럴당 5달러에서 10달러 수준의 정제 마진이 예상됩니다. 이를 감안할 때 국내 정유사의 정유 부문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2022년도 하반기 들어 집중적인 업황 악화에 직면한 업종입니다. 이 업황 악화에 직면한 주요 원인은 원자재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역내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둔화되는 삼중고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왼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석유화학 산업의 이제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에틸렌의 경우 22년 들어서 스프레드 축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22년 하반기 이후로는 인플레이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3년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 하락으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와 범용 제품 중심의 글로벌 공급 증가 등으로 22년 하반기 수준의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른쪽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아태 지역의 캐파 증가가 수요 증가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주요 경쟁 섹터에서의 수급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운송업입니다. 항만 적체 완화와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라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벌크 운임 지수 모두 22년 하반기 들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컨테이너 시장은 23년 선박과 화물의 예상 증가율이 각각 7%, 1.6% 수준으로서 초과 공급에 따른 수급 불균형 우려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 운임 하락에 따른 컨테이너 선사의 현금 창출력 저하가 예상됩니다만 21년과 22년의 초호황기를 거치면서 선사들 전반의 재무 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기적 업황 변동에 대응 가능한 재무적 완충량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벌크선의 경우에는 23년 공급 측면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크선의 경우에는 기존의 시장 패턴을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년 항공산업의 경우 당초 예상 대비 회복세가 더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여객 부문 회복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고 화물 부문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운임 하락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에도 전반적인 항공 운송 산업의 사업 실적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에는 수급 불균형 완화에 따른 운임 하락은 예상됩니다만 중국 리오프닝이 다소 변동성은 큽니다만 지연되고 있고 운임 하락 속도도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 항공사들의 여객 부문 실적 개선이 진행되고 항공 화물 운임 하락 속도도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될 것을 감안할 때 2013년에는 향상된 이익 창출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 산업입니다. 2022년 건설사들의 실적을 보면 건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영업실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간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창출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인상된 건자재 가격에 적용되는 신규 현장들의 기성 반영 비중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고 고금리 영향에 따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영업 수익성은 향후 상당폭 저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서 PF 차입금의 차환 위험이 건설사의 당면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회사별 PF 우발 채무 규모 및 보유 유동성 상황 등에 따라서 위험 수준이 회사 간에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메모리 반도체 부분입니다. 2023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22년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까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공급망의 불안 지속, 고물가, 고금리 영향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D램과 낸드 모두 가격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제조사의 재고 회전율을 보면 불황기였던 2019년 수준 이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모리 업계의 칩 출하량이 감축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공급 과잉 수준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지만 주요국 전반의 경제 성장률 저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부진으로 인해 이러한 수급 불균형 상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은 22년 대비 상당폭의 캐파 축소를 발표했는데 이들 기업은 다른 요인과 같이 영향을 받아서 2023년도에 사업 실적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대형 패널의 경우 안전재고를 감안한 수요 대비 공급 초과의 적정 수준을 10% 정도라고 보면 패널 수요가 급감한 2022년 예상 공급 초과 수준은 24%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LCD 패널 가격은 원가 아래로 하락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그 결과 상대적 고마진을 창출할 수 있는 모바일용 OLED에 특화된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LG 디스플레이, BOE 등 글로벌 패널 업체들의 2022년 실적 및 수익성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전방 전자기기 수요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도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의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들 업체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차입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임을 고려할 때 재무적 압박 수준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번 산업 전망을 수행함에 있어서 2023년 산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환율 변동과 금리 상승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해 봤습니다. 자세한 분석 방법은 별도로 발표되는 나이스 신용평가의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의 경우 환율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률 상승폭이 비교적 컸고 환율 상승에 따른 종합적 영향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에 종합건설, 정유, 항공업은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상승 영향 측면에서 보면 향후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확대되고 수익성 저하와 에비타 창출 규모 위축이 맞물리면서 건설, 해상 운송, 석유화학 등 에비타 금융비용 지표 저하 수준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들 산업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종합적 영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 주요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8월 IRA가 시행됨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완성차 기업이 단기간 내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 전기차 물량을 전량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향후 판매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전기차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판매 위축 및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IRA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먼저 내연기관차를 포함할 때 현대차 그룹의 전체 미국 판매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아직 크지 않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할 때 약 7.5%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 외에도 유럽 및 일본 등 주요 경쟁사 또한 IRA의 부정적 영향을 똑같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2025년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전까지 알라바마 공장의 생산 라인 일부를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IRA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요인들도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IRA는 자동차 완성차와 함께 2차 전지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왼쪽 표에 요약된 바와 같이 IRA의 조건을 충족한 전기차의 경우에는
최대 7,500달러의 구매 세액 공제가 주어집니다. 미국 전기차의 평균 가격이 약 4만 달러 정도라고 생각할 때 7,500달러라는 세액 공제 여부는 전기차 판매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완성차 제조사들이 2차 전지 업체들로 하여금 국민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생산 세액 공제도 주어지는데요. 이 생산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체들의 북미 생산 시설 구축에 경제성 확보에 일정 폭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현재 2차 전지 공급망은 중국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북미 중심의 생산 기반 확대가 단기간 내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광물의 경우에는 자본 투하의 과다에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경우 IRA의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북미 지역에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입지가 중국 경쟁사 대비 강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북미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총 전기차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북미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은 상당폭 발생할 것이 확실해 보이고 2022년 하반기 들어서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국내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의 이익 창출력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요인은 분명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반도체가 미중 간 정치 역학 차원에서 다뤄지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공정에 투입되는 반도체 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한국을 추격 중인 중국 기업과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메모리 팹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1년 유예를 받은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한 건별 허가제의 경우에 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이 될 수 있는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만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적시 투자의 어려움으로 인해 팹 운영 차질은 물론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낸드의 30%, 하이닉스의 디램 50%가 중국 팹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이런 팹 의존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근본 주요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함에 있어서 한일 간 수출 경합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S&P 발표에서도 중국과 일본에 대한 환율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2022년 2분기 이후에 N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 대비 더욱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N달러 환율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N저 상황에서 한일 간 수출 경합이 발생하는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한일 간 글로벌 기준 전반적인 수출 경합도는 2021년 기준으로 2015년 대비 일정 수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일 간 수출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석유, 전기전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 현 수준의 N저 수준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업들의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